최근 실기시험에서 반복하여 출제되는 핵심 문제를 쏙쏙 뽑아 한 방에 정리해 봅니다. 여기서 언급된 문제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더욱 중요하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출제 경향을 한눈에 파악하여 시험 준비를 든든하게 하시고 더 상세한 설명은 단원별 쏙쏙 풀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연님들 집중하시고 따라오이소. 실기 두 번째 출제 단원은 제3장 유황보호 강론에서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입니다. 이 단원에서 평균 출제 빈도는 두세 개로 좀 낮은 편입니다. 지금부터 한 방에 쏙쏙 풀이 출발!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2. 밥은 물에 말아서 제공한다. 3. 식사 중 대화를 유도하면서 속도를 조절한다. 4. 요구르트는 떠먹는 형태보다 마시는 형태로 제공한다. 5.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정답은 5번.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식기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 돕는 방법은 보기 1. 큰 숟가락을 사용하여 먹게 한다. 2. 앉은 자세에서 턱을 들고 씹게 한다. 3. 식사 후 두세 시간 정도 앉아있게 한다. 4.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5.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 정답은 5번.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 자, 숟가락으로 긁어 먹기도 하고 부드러운 과육을 잘게 잘라서 먹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상자의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는 보기 1. 두부를 냉장 보관한다. 2. 조개류를 냉동 보관한다. 3.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킨다. 4.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5. 조리된 식품을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운다. 정답은 4번.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자, 이 문제의 경우는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내용이고 관리를 잘못해서 식중독이 발생될 우려가 높은 것을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건데 자, 그러면 바르게 우리가 좀 수정을 해보자면 개봉한 우리 식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기에 담아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 최대한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조개죽은 50도씨에서 조리한다. 2.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한다. 3.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4. 채소는 물에 1분 정도 담갔다 먹는다. 5. 생선은 냉장고에 일주일 동안 보관한다. 정답은 3번.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제가 대상자의 식기 및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세척한 식기는 젖은 채로 포개어 보관한다. 2.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는 식기부터 설거지한다. 3. 그물 모양 수세미보다 스펀지로 된 수세미를 사용한다. 4.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5. 냄새나는 밀폐 용기에는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둔다. 정답은 5번. 냄새나는 밀폐 용기에는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둔다.
대상자의 침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면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2.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매트리스는 푹신한 소재를 선택한다. 4. 베개는 깃털이나 솜으로 된 소재를 사용한다. 5. 시트는 색이 옅고 흡습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 정답은 5번 시트는 색이 옅고 흡습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속옷을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삶는다. 2.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3.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4. 땀이 밴 청바지는 락스에 담갔다가 세탁한다. 5. 립스틱, 얼룩은 초벌 세탁 후 아세톤을 묻혀 지운다. 정답은 2번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2.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우선시한다. 3. 요양보호사의 개인 업무를 병행한다. 4. 외출의 만족 정도를 보호자에게 확인한다. 5.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정답은 1번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자, 이 문제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중에서도 외출 시 동행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말을 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이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외출의 목적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장소는 어딘지, 교통수단, 보조 장비, 그 다음에 소지품 등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대상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2. 대상자의 기중품은 소지하고 가게 한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4. 요양보호사가 이용하는 병원으로 안내한다. 5. 진료 당일에는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게 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지참한다. 2.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준다. 3.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4.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하면 대상자가 처리하게 한다. 5.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 준다. 제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2.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3.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5.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정답은 2번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시설에서 실내 환경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2. 보조 난방으로 온도를 조절한다. 3. 방바닥의 먼지는 빗자루로 제거한다. 4.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5.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방향제를 뿌린다. 정답은
4번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실기시험 세 번째 출제 단어는 제3장 요양보호 강론에서 치매 요양보호입니다. 이 단원 평균 출제 빈도는 한 10개로 실기에서 두 번째로 빈도가 높고 사례형 응용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한 방에 쏙쏙풀이 출발! 제가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게 치매 약물 복용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치매약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2. 치매약 복용은 늦게 시작할수록 좋아요. 3. 치매약은 인지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4. 치매약은 한 가지 종류를 꾸준히 드셔야 해요. 5.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용량을 2배로 늘려야 해요. 정답은 3번 치매약은 인지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이 3번과 같이 설명하는 것은 결국 약물 복용 효과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리고 그것과 함께 규칙적인 복용이 또 필요하다는 것도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안전을 위해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2. 평소에 즐기던 음주 습관을 유지하게 한다. 3. 기분 전환을 위해 액자를 매일 바꿔 걸어준다. 4.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쓰게 한다. 5. 복용하던 치매약을 스스로 관리하게 한다. 정답은 4번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쓰게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집에서 쓰던 어떤 익숙한 생활 환경을 유지시킴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사발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2.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3.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4.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한다. 5. 음식은 먹기 쉽도록 모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은 3번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2. 변기 앞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3.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스스로 하게 한다. 4. 화장실 문 앞에 화분을 놓아 위치를 표시한다. 5. 지침 전에 물이나 음료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정답은 3번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스스로 하게 한다. 이 문제는 치매 대상자의 배설 돕기 방법인데 그 시범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나 치매 대상자들은 언어 표현력이 지금 떨어지죠. 언어 장애가 있으면서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표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신호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절부절 한다든지 구석진 곳을 계속 찾는다든지 옷을 올리고 또는 바지 뒷부분을 움켜잡는 등 이런 행동들을 잘 관찰해서 도와야 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보기 1. 방문은 어두운 색으로 칠한다. 2. 밤에도 낮처럼 환하게 불을 켜둔다. 3.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4. 투명한 유리 출입문을 설치하여 깨끗하게 관리한다. 5.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정답은 5번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치매 대상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방법이고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침해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2.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 3.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4. 난간에 어두운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5. 출입이 쉽도록 둥근 모양의 문고리를 설치한다. 정답은 2번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 제가 침해 대상자의 부엌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과일 모양 자석은 냉장고에 붙인다. 2. 유리 그릇은 보관장에 넣고 보관장을 잠가둔다. 3. 부엌과 거실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주방용 랩으로 감싸둔다. 5. 음식물이 담긴 쓰레기 봉투는 부엌 안쪽에 둔다. 정답은 2번 유리 그릇은 보관장에 넣고 보관장을 잠가둔다. 시설 침해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둔다. 2.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3. 프라이버시를 위해 화장실 안에 잠금 장치를 만든다. 4. 화장실 안에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를 놓는다. 5. 세면대 위에 큰 거울을 설치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언제 와? 라며 반복적으로 물을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물을 때마다 며느리와 통화하게 한다. 2. 방금 왔다 갔으니 기억해 보라고 한다. 3. 며느리가 언제 오면 좋겠는지 되물어 본다. 4. 여기가 집이니 며느리를 기다리지 말라고 한다. 5.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정답은 5번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자, 이 문제부터서는요. 치매 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 행동 유형이 나옵니다. 교재에 8가지가 나오고 꼭 전반적으로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 문제는 반복적 질문과 행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반복적 문제 행동. 자, 기본 원칙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니다. 자, 제일 우선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질문을 할 때 주의를 환기시킨다. 좀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린다. 이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답에서와 같이 달력에 적혀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알려주면 주의를 좀 환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치매 대상자다 보니까 진압력, 시간, 사람, 장소에 대한 개념이 또 좀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달력을 보면서 이렇게 꼭 집어주면 그나마 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해가 되지 않는 행동은 무리하게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반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기본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치매 대상자가 혼잣말을 하면서 책상을 계속 두드릴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관심을 두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 2. 책상을 두드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3. 책상이 부서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4.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한다. 5. 다른 어르신이 불편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정답은 4번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자, 이 문제도 반복적 질문과 행동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보기의 답처럼 노래를 좀 부르면서 손뼉을 치게 하는 것은 결국 기본 원칙 중에서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심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물 휴지를 지속적으로 입에 넣을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빨리 뱉으라고 명령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빼낸다. 3.
행동을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4. 쌀 가져와 바꾸어 먹자고 한다. 5. 뱉지 않으면 가족에게 연락한다고 한다. 정답은 4번 쌀 가져와 바꾸어 먹자고 한다. 자, 이렇게 바꾸어 먹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섭식장애 돕기 원칙에서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 또한도 우리 문제 유형 중에서 섭식장애에 대한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 또한 다른 그 문제 행동 중에 보다도 더 자주 나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한다. 2.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3.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한 번에 많이 준다. 4. 치매 증상이므로 개의치 않고 용물을 본다. 5.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정답은 2번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섭식장애, 그 중에서도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증상인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두어서 내가 먹었구나를 인지하게 하는 것과 또는 식사 후에 본인이 직접 달력이나 어떤 종이에 표시를 해서 내가 먹었다 하는 것을 직접 표시하게 하는 것과 자,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응대를 해야 되지 아까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한 식사량을 좀 조정해야 되겠죠. 한 번에 먹을 때는 좀 작게 줄이고 오히려 좀 빈도를 좀 늘리는 이렇게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릇의 크기를 조정한다든지 또한 또 한 가지씩 음식을 제공해서 혼란을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보기 1. 주변 소음을 없앤다. 2.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 3.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한다. 4. 우유를 제공하여 숙면하게 한다. 5. 말을 걸지 않고 혼자 쉬게 한다. 정답은 2번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 자,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는 의미는 결국 낮 시간 동안에 산책을 한다든지 야외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그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또 햇빛도 쬐고 그죠? 자외선도 받고 그다음에 운동을 원활하게 해야 숙면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래서 문제 행동 중에서도 이 수면 장애 또한도 더 많이 반복되는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기저귀를 채운다. 2. 화장실 조명을 꺼둔다. 3.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4. 친구의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 5.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 준다. 정답은 4번 친구의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 자, 이 문제도 수면장애에 관련한 문제이고요. 자, 문제에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 좀 잠을 못 이루다 보니까 대소변이 혹시 묻었는지 아니면 대소변을 못 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 신체적인 욕구가 혹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해줘야지 그나마 주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수면에 대한 어떤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밤 동안에 또 온도 같은 것도 적절해야지 너무 더우면 또 나와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환경까지도 체크해야 됩니다. 낮에 집안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2.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는다. 3. 커튼을 새 것으로 바꿔준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해준다. 5.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자, 이 문제는 문제 행동 중에서도 배회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자,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우리 기본 원칙 중에서 그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 확인해서 해결해 준다. 이 개념입니다. 이 앞에 지금 우리가 언급했듯이 수면장애의 문제 행동에서도 우리가 우선순위가 신체적인 욕구를 먼저 해결해 준다였습니다. 배회에서도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행동 이 배회도 더 많이 나오는 중요한 문제이니까 기억하십시오. 야간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새로운 방으로 바꾸어 준다. 2.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동선을 줄인다. 3.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다녀오게 한다. 4.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5.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 정답은 5번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 자, 이렇게 배회의 증상이 있을 때 5번 같이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불안감이 심할 때는 또 배회가 더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불안감을 조금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옛날 추억에 대한 얘기, 고향과 관련한 얘기, 그리고 가족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또 가족에 대한 얘기나 이러면서 관심도 또 전환을 시키고 자, 그럼으로써 정서적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반지를 누가 훔쳐갔다며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반지를 함께 찾아본다. 2. 반지를 찾아서 갖다 준다. 3. 똑같은 반지를 사주겠다고 따독인다. 4. 평소에 기중품 두는 곳을 알려달라고 한다. 5. 누가 반지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정답은 1번 반지를 함께 찾아본다. 자, 이 문제부터서는 문제 행동 유형 중에서도 망상 및 환각 요 관련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행동 유형 중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또 많이 나오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본 원칙이 있죠. 망상과 환각에서 기본 원칙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을 막 주장하면서 우기면서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그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정하거나 다투지는 않아야 된다. 일단 이런 정서적인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확신을 또 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하면서 도움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또 신뢰감을 또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지금 이 문제는 누가 훔쳐갔다 하면서 이거는 도둑망상이다. 그죠? 그런 경우에 일단 이렇게 함께 찾아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거울만 보면 욕설을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거울을 보며 함께 욕을 한다. 2.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둔다. 3.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본다. 4.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5.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욕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정답은 2번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둔다. 치매 대상자가 시아버지 밥을 해주어야 한다며 나 집에 가야 돼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저랑 같이 가실까요? 라고 산책을 나간다. 2. 시아버지는 식사를 했어요 라고 안심시킨다. 3. 남편이 오셔야 나가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 4. 이제는 어르신 식사만 신경 쓰세요 라고 말한다. 5. 밖이 어두워져서 갈 수 없어요 라며 단념시킨다. 정답은 1번 저랑 같이 가실까요? 라고 산책을 나간다. 자, 이것은 다른 것으로 좀 관심을 전환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 내 밥에 농약을 넣었어. 죽을까봐 안 먹어. 요양보호사, 반응. 보기 1.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 그럼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3. 안 넣었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4. 왜 농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5.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정답은 5번.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자, 이 5번과 같이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기본 원칙 중에서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이 문제 또한도 망상에 대한 내용이죠. 특히나 비애 망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치매 대상자가 책상을 흔들며 고함을 지를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 2. 책상을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옮긴다. 3.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그대로 둔다. 4. 손을 제지하여 책상을 흔들지 못하게 한다. 5. 프로그램 진행 중이니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정답은 1번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 자, 이렇게 진정시키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자, 온화하게 얘기하고 이해한다라고 공감하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문제에 붙어서는 이제 파괴적 행동입니다. 문제 행동 유형 중에서 이 또한 아주 또 뭐 자주 어쨌든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첫째, 거실 의자에 다른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 밀어낸다. 둘째,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있다. 보기 1. 의자마다 번호를 붙여 배정한다. 2. 거실에 있는 의자를 모두 없앤다. 3. 대상자를 거실에 오지 못하도록 한다. 4. 공동생활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5.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 정답은 5번.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천천히 좀 관심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방법이다 보면 됩니다. 목욕을 시키기 위해 치매 대상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거칠게 발버둥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혼자서 목욕하라고 말한다. 2. 행동을 신속하게 제지한다. 3. 목욕하기 싫은 이유를 물어본다. 4. 여러 요양보호사와 함께 목욕을 시킨다. 5.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 5번.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 파괴적 행동의 기본 원칙 중에서 어떤 많이 흥분되어 있을 때는 어떤 계속 하고 있던 그 활동을 중지시키고 어떤 다른 자극을 최대한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가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를 따라다니며 여보 무서워 함께 있자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겁이 많으시군요. 뭐가 무서우세요? 2. 다른 대상자를 자꾸 괴롭히면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3. 저분이 남편으로 보이세요? 사진 속 할아버지와 다르잖아요. 4.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으세요? 5.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답은 5번.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5번과 같이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 대상자와의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불안감을 좀 감소시킨다. 그죠? 그리고 공감적 반응을 해드리는 거죠. 자, 이 문제부터는 이제 석양증후군 문제 행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가 질 무렵만 되면 현관을 흔들며 집에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침대에 눕힌 후 조명을 꺼준다. 2.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가자고 한다. 3.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4.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5. 현관문이 부서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정답은 3번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2. 창피를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 모르는 척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5. 도와줄 수 없으니 스스로 지퍼를 올리라고 한다. 정답은 1번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그 돕기 방법에서 당황하지 말고 옷을 차분하게 입혀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이제 지퍼를 자꾸 내리니까 지퍼가 없는 것으로 바꿔주면 더 현명한 방법이죠. 자, 이 문제부터는 이제 문제 행동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부적절한 성적 행동입니다. 자, 이 또한도 자주 언급되는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 옷을 다 벗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벗기 어려운 옷을 입힌다. 2. 빨리 옷을 입으라고 말한다. 3.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4. 벗은 채로 다시 잠을 자게 한다. 5. 스스로 체온을 재어 열이 나는지 체크하게 한다. 정답은 3번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대처 방법 중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관련 요인을 잘 관찰해서 파악을 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신체적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옷을 벗는다고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되고 어떤 신체적인 요구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는 거죠.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달력 만들기 2. 악기 연주하기 3. 선 따라 그리기 4. 물건값 계산하기 5.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정답은 1번 달력 만들기 자, 이렇게 달력을 만들므로써 우리 진압력 중에서도 날짜나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인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경증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첫째, 생선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것 말하기. 둘째,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운송기구 말하기. 보기 1. 계산력 2. 억제력 3. 친화력 4. 수능력 5. 언어능력 정답은 5번 언어능력 자, 이 문제는 경증 치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자극 훈련 중에서 여러 가지 언어 말하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언어의 유창성과 자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중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의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 활동은 보기 1. 물건값 계산하기 2. 탬버린 연주하기 3. 특정 글자 고르기 4. 뇌건강일기 쓰기 5. 빈칸에 낱말 채우기 정답은 2번 탬버린 연주하기 지금 이제 중증 인지장애다 보니까 뭐 다른 사항은 다 중증에서는 어려운 프로그램들이고요. 자, 탬버린을 그러니까 두드리면서 연주하면서 자, 이것은 청각을 자극하고 그죠? 자, 그러면서 그 주의력과
소근육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 표현력, 정서적 안정과 정화를 시키고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도움이 되는 훈련이라 보면 됩니다. 실기시험 네 번째 출제 단원은 제3장 요양보호 강론에서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입니다. 이 단원 평균 출제 빈도는 4~5개로 실기에서 세 번째로 빈도가 높고 사례형 응용 문제가 많이 출제되므로 매매 정리해두이소이. 지금부터 한방에 쏙쏙풀이 출발! 대상자와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팔짱을 끼고 말한다. 2.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춘다. 3. 잦은 헛기침을 하며 반응한다. 4. 대화하는 내내 머리를 끄덕인다. 5.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는 보기 1.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2. 단어 이외의 표정에도 신경을 쓴다. 3.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4. 논쟁 시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5. 대상자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정답은 1번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대상자가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2. 말이 길어지면 중단시킨다. 3.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4.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5.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짐작하며 듣는다. 정답은 4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자, 1번부터 1, 2, 3, 5번 보기는 우리가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대상자가 식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지난번 요양보호사의 반찬은 내 입맛에 딱 맞았는데. 요양보호사 반응 보기 1.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 나빠요. 2. 그럼 그 요양보호사로 바꿔 드릴게요. 3. 이젠 제가 담당이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4.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5. 다른 어르신은 제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고 하시던데요. 정답은 4번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자, 이 문제는 공감적 반응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형 문제이고요. 이런 응용된 이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특히 의사소통에서는요. 자, 그래서 더 중요한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적용한 반응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 오늘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대상자, 누워서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나가기 귀찮아 그냥 누워 있을래. 요양보호사 반응 보기 1. 네, 그러면 다음에 나가요. 2.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큰일 나요. 3.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우울하세요? 4.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5. 저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누워 있고 싶네요. 정답은 4번 누워만 계시니 권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가 정답입니다. 자, 이 나전달법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우리 나전달법에 우리가 전달하는 방법이 있죠. 단계가. 자, 그렇게 보면
자, 우선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비난 없이 먼저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누워만 계시니가 상대방의 행동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을 합니다. 또는 뭐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일단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력이 떨어질까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느낀 바를 얘기합니다. 걱정이 돼요까지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원하는 바를 마지막에 명확하게 말을 전달합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2.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3.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을 먼저 한다. 4. 이쪽 저쪽 등의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5. 대상자와 마주보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대화한다. 정답은 2번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자, 시각장애이다 보니까 그죠? 대화가 이제 전달이 좀 어려울 때는 보지 못하시니까 만져보게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이제 상황별 의사소통 그 소단원이 나오죠. 우리 의사소통 큰 단원 중에서. 자,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두가 다 잘 나오죠.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시각장애의 의사소통법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촉각을 이용하는 것이 맞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또 돕기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대상자 중심의 오른쪽 왼쪽으로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뭐 3시 방향, 뭐 9시 방향 이렇게 위치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보지 못하시니까 잘.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이쪽 저쪽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못 알아듣겠죠.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신체 접촉 전에는 반드시 먼저 말을 건네고 신체 접촉을 해야 안 놀라십니다. 그 다음에 정면에서 천천히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무슨 말을 하면 대상자가 가까이 다가와 귀를 대며 들을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인다. 2.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3. 입 모양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4. 보청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5.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정답은 4번 보청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상황별 의사소통 중에서도 노인성 난청인 경우에 소통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죠. 자, 그래서 보청기에 어떤 건전지나 전원 스위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 중에 주의할 것은 입력은 크게, 보청기에 그죠? 출력은 낮게 이게 원칙입니다. 자, 이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타 또 대처 방법, 돕기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인성 난청인 경우에는 먼저 어깨를 따독인다. 다독거리든지 또는 눈짓을 줘서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라는 신호를 주고 말을 시작하는 것이 맞죠. 안 들리니까 먼저 동작으로 비언어적인 신호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몸짓, 얼굴 표정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해를 높인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정면, 눈 맞추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입 모양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밝은 방에서 입을 크게 벌려 정확하게 또박또박 그리고 계속 되풀이 해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중저음의 목소리가 더 정확하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가 원칙입니다.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질문에 빨리 답하게 한다. 2. 대상자의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한다. 3. 대상자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하여 설명한다. 정답은 4번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자, 이 문제는 상황별 의사소통 중에서도 자, 언어장애에 해당이 되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이 또한 중요하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이 다양한 일단 도구를 사용해라 이 말이죠. 이해를 또는 의사 표현을 전달하기 쉬운 도구를 사용해라. 자, 그럼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넘어가자면요. 자, 일단 의사소통 언어 장애인 경우에는 답변을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계속해서 불안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천천히 질문하고 대답하게 시간을 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얼굴과 눈을 응시를 하고 정면에서 그 다음에 천천히 얘기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소음이 있는 곳은 피합니다. 소통, 의사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 조용한 곳에서 해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눈을 깜빡, 고개 끄덕끄덕, 손짓, 뭐 손에 힘준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소통 방법을 활용해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기 3번에 나오는 대상자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자, 이런 내용은 뭐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좀 유사하죠. 자, 노인성 난청일 때 얼굴 앞에서는 맞죠. 그러니까 정면에서 해야 되고 차분히 그러니까 큰 소리는 하면 아니고 차분히 천천히 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5번에 이것도 안면 있죠. 그죠? 조금 전에 했죠. 자, 요양보호사 중심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경우에 자, 대상자 중심의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해서 설명한다 라고 했습니다. 정리 꼭 해두세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첫째,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둘째, 몸짓, 손짓을 이용하고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한다. 셋째,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보기 1. 행동장애 2. 시각장애 3. 이해력장애 4. 진압력장애 5. 공간지각력장애 정답은 3번 이해력장애. 자, 이 문제는 상황별 의사소통 중에서 이해력 판단력 장애에 해당되는 의사소통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 실물 그림판 같은 것을 도구를 사용해라 되어 있고 속도도 맞춰서 그리고 몸짓, 손짓 이런 거 비언어적인 비언어적인 그 도구를 사용해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짧은 문장 이런 것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장애 대상자의 소통법하고도 좀 유사합니다. 그죠? 추가적으로 또 보면은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해력이 저하되어 있다고 무시하는 어떤 언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아이같이 취급하는 반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 메시지를 큰 소리로 빠르게 말한다. 3.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말한다. 4.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5.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정답은 4번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자, 이 문제는 상황별 의사소통 방법 중에 주의력 결핍 장애에 대한 소통법입니다. 자, 주의력 결핍일 때는 요 익숙한 사물, 익숙한 환경 이게 또 중요합니다. 더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래서 환경적인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 새로운 환경보다는 익숙한 사물이나 환경이 더 좋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조용해야 되죠. 어차피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기 때문에 조용조용하게 오히려 말을 해야 큰 소리 말고 조용히 얘기해야 무슨 소리지 하면서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천천히 반복한다. 그리고 여기서 뭐 명확 간단도 맞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제시한다가 이게 포인트죠. 또 단계적으로 하나씩 제시를 해야 그나마 주의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것부터 자 그래서 단순한 활동부터 먼저 제시한다.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치매 대상자 아이고 아파 배 아파 죽겠어 요양보호사 반응 보기 1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2.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3. 많이 아프시군요. 장염인가 봐요. 4. 어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5. 속이 쓰리세요? 더부룩하세요? 콕콕 쑤시나요? 정답은 2번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자, 이 문제는 우리 치매 대상자와의 언어적 의사소통법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제 치매 대상자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 또한도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해서 또 추가적으로 치매 대상자와의 소통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방형보다는 폐쇄형 질문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우리가 폐쇄형 질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한 번에 여러 개의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정형보다는 긍정형의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령조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취급하는 반말을 하지 않고 유행어라든지 외래어 같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현실을 설명하는 진압력 향상을 위해서 시간, 사람, 장소를 계속 꾸준히 정보를 전달하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시선은 한 곳을 응시한다. 2. 언어와 몸짓을 함께 한다. 3.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 선다. 4. 대상자와 신체적 접촉은 피한다. 5. 대상자 뒤에서 천천히 다가간다. 정답은 2번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자, 이번 문제는 치매 대상자와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 그러니까 언어와 비언어적 요소를 다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비언어적 소통법을 보면 정면에서 똑바로 그죠? 눈높이는 딱 맞춘 상태에서 눈 맞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접촉은 하는 게 좋죠.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뭐 손잡는 정도, 어깨 약간 두드리는 정도는 되죠. 그 다음에 놀라지 않게 옆에서 뒤에서 다가가지 않고 앞에서 보는 앞에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있었지만 뭐 반말이라든지 유행어 외래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현실을 설명하는 시간, 사람, 장소에 대한 진압력은 항상 자극을 해야 합니다. 실기시험 마지막 출제 단원은 제3장 요양보호 강론에서 자, 응급상황 대처입니다. 자, 이 단원 평균 출제 빈도는 4개입니다. 반복 기출 유형은 정리해도 있어요. 지금부터 한 방에 쏙쏙풀이 출발! 하임리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2.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30대 2로 한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게 한다. 4. 음식물이 보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입에 넣어 음식물을 찾는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자, 이 문제는 하임리히법 응급처치 방법이죠. 질식했을 때에. 자, 복부의 윗부분이라 하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명치와 배꼽 중간 사이에 두 주먹을 이렇게 쥐고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립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즉시 인공호흡을 한다. 2. 안정을 위해 조용한 방으로 옮긴다. 3.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딱딱한 것을 대어준다. 4.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어깨를 꽉 잡아준다. 5.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정답은 5번.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자,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는 이유는 있죠. 자, 질식을 예방하는 거죠. 기도 개방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물집이 생기면 터뜨려준다. 2. 화상 부위에 치약을 발라준다. 3. 얼음 조각을 화상 부위에 대어준다. 4. 화상 입은 쪽 팔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 5. 수돗물을 화상 부위에 세게 틀어준다. 정답은 4번 화상 입은 쪽 팔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 손목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냉찜질을 한다. 2. 손목을 움직여 보게 한다. 3. 튀어나온 뼈를 눌러준다. 4. 구부러진 손목 관절은 펴준다. 5.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 1번 냉찜질 한다. 자, 냉찜질을 하는 이유는 있죠. 우리 부종과 염증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죠.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손을 베어 출혈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비누물로 씻긴다. 2. 손을 마사지해준다. 3. 지혈제를 뿌려준다. 4. 대야에 물을 받아 손을 담가준다. 5. 장갑을 착용하고 꺼즈로 압박한다. 정답은 5번 장갑을 착용하고 꺼즈로 압박한다. 자, 장갑을 착용해서 멸균적으로 꺼즈를 덮어주고요. 거기다가 압박 붕대까지 감아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나 심하게 너무 쪼으면 안 되죠. 혈액순환이 또 너무 저하되니까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한다. 3. 양팔의 발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4.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눌릴 수 있게 살짝 압박한다. 5.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기도 유지 순으로 실시한다. 정답은 3번 양팔의 발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전극 패드를 부착한다. 3.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 재세동 시행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1 비율로 한다. 정답은 4번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어연님들 모두가 시험 합격하기를 우주의 에너지를 모아 기도합니다. 합격해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연님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